제가 만약에 중국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레드오션에 대해서는 돌파구나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인데요. 통계 완판 3달 만에. 근데 제가 만약에 셀러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구매 대행 프로그램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 제가 예전에 이제 대량 등록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자동 등록 프로그램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결국 나눠 먹기다. 물론 상세 페이지나 뭐 썸네일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키워드 바꾸고 세팅 잘 하면은 조금 더 나갈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쪽으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댓글도 안 좋긴 했었어요. 연락도 오더라고요. 네. 업체에서 네.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냐. 아 대량에 대해서 네, 대량 네. 등록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안 네. 좋게 보냐 네.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님은 이제 구매 대행 프로그램 하시다 보니까 대량 등록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좀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도 얼마 전까지 대량을 썼어요. 안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대량을 오랫동안 써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네. 대량을 쓰게 되면은 내가 어떤 상품인지도 잘 모르고 올리는 경우가 많고 그냥 깔아놓고 걸려서 아 매출 나왔다 이런 게 있어요. 뭐 플랫폼 정책이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시류를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업가잖아요. 그쵸.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상품 보는 눈도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대량으로만 하게 되면은 상품에 대해서 진짜 아무런 인사이트 갖지 않고 무조건 올리게 되는 거고 키워드도 자동으로 설정되는 걸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품을 하나 올릴 때 진짜 썸네일도 한번 바꿔보고 상품에다 코멘트도 한번 달아보고 상품명도 키워드 경쟁 강도 이런 것도 한번 따져가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한번 써보고 그런 식으로 진짜 양적 팽창을 해야지 질적 전이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무작정 많이 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배워서 성장하는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대량보다는 반자동이 낫다라고 하는 거지 대량을 무조건 사용한다고 해서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라 또 내 목표는 사업가가 아니야. 그냥 부업이야.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 난 시간도 많이 없거든. 하루 3시간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사람 입장으로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후배 사업가분들이 이제 솔루션만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제 조금 지양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시간을 좀 아끼거나 그런 부분으로만 이제 이용해 주시고 인사이트는 각각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10년, 20년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혼자 의미에서. 하는 습관이 뭐 이런 거를 네. 좀 길러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대량 솔루션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구매 대행도 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상표권이나 지재권 있죠. 이런 분들이 좀 빈번히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근데 그럼 이제 대부분 당황해 하시거든요. 처음 그렇죠. 받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대처법이나 예방법 뭐 이런 부분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걸리면 대처할 수 없어요. 어. 네, 왜냐면 잘못을 저지른 거니까요. 모르고 저질러도 법 위에서 잠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방밖에 없는데 제가 만약에 중국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다시 막 시작하려고 하지만 네. 예전 2년 전에 했지만 다시 하려고 하지만 그게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올려서 매출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스토어에서 다 잡아요. 정품 인증하라고, 소명하라고. 네. 예. 뭐 골프 뭐 브랜드라든가 뭐 이런 이제 가품들을 이제 알면서도 올리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몰랐어?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슴 깊숙이 진짜 몰랐어? 라고 하면 다 알아요. 본인들도. 진짜 모르고 올리신 분들은 진짜 극히 일부고요. 저는 노브랜드 상품만 올려요. 오히려 좀 신박하고 아이디어 있고 그리고 내가 봐도 실용적인 거 하지만 구매 대행이지만 좀 기다려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면 저는 올려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뭐 네. 브랜드가 이게 진짜 뭐 유명 브랜드는 다 알겠지만 그냥 자기 자사 로고 찍은 건데 이게 진짜 그런 줄만 알고 했는데 네. 브랜드였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키프리스를 검색을 해봐야겠죠. 그쵸. 네, 키프리스를 검색하는데 그것도 조금 요령이 있는 게 네. 키프리스를 검색할 때 물론 저는 이제 구매 대행에는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 하나하나. 예, 그냥 그 거기에 찍혀 있는 브랜드 정도만 검색해 보는 게 다지만 수입을 할 때도 키프리스를 꼭 봐야 돼요. 그쵸. 예, 뭐 예를 들어서 상표권보다도 제일 무서운 게 디자인권이거든요. 저는 상표야 달라도 다른 게 찍혀 있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근데 디자인권은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봤을 때 비슷해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하는데 꼭 물어봐요. 셀러한테도 물어봐요. 혹시 한국에서 독점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있냐? 예, 일단 없다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얘네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사진을 캡처를 떠서 네. 네이버에서 네. 돌려봐요. 아, 네이버에도 이미지 렌즈로 찾기 예, 이런 거. 돌려봐요. 그럼 네. 나와요. 그럼 그 회사 이름 나오죠. 네. 그 회사 이름을 넣어봐요. 아, 키프레스에 네, 디자인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넣어봐요. 그러면 없어. 그러면 또 유사한 업체 또 몇 개 있잖아요. 네네. 돌려봐요. 그러면은 없으면은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맞잖아요. 그쵸. 어떻게 다 알아 그거를? 네. 예,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올려요. 근데 나온다. 그러면 그건 빼요. 그렇죠. 예, 그런 알고도 방식으로 하면 네,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거는 뭐 막가파, 막가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몰랐을 때는 음. 저도 그냥 막 올렸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때 예전에는 저 젤램프 할 때도 많이 이제 국내에서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디자인 저도 봤는데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날라왔어요? 이제 내용 증명이 날라온 거예요. 그 변리사 보내잖아요. 어떻게 해달라고는 그런 건 없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정 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 미리 해가지고 이거 제가 정말 몰랐다. 이거 있는 거 판매 중단하고 잔량 폐기 처분하겠다. 그리고 사진 제공해서 보내드리겠다. 하니까 그러면 알겠다고. 이건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고. 그죠? 이거 운이 좋은 케이스고. 사장님이 되게 좋으셨거든요. 예, 대부분 판매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든 합의금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선풍기다. 근데 선풍기의 디자인권 안 내줘요. 선풍기 모양처럼 생긴 거는 아무도 디자인권 안 내줘요. 왜냐면 그런 게 있군요. 국제적으로 표준이 될 수 있는 모양에 대해서는 안 내줘요. 그럼 뭐 건전지라던가 그런 것도 안 내줘요. 그렇죠, 안 내줘요. 예, 안 내줘요. 예. 그래서 독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셀러한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0개씩 내가 주문할 테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팔지 마.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못 팔게 해요. 그래서 요즘 그 좀 대형 셀러들이 네. 그런 식으로 상품권을 낼 수가 없으니까, 디자인권을 낼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다른 셀러들이 침범하는 걸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온라인 쇼핑몰 또 이제 하다 보면 상품 소싱하는 게 주 관건이잖아요. 네.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로 네. 찾아보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예. 그러면 이제 레드오션 시장이 또 존재하잖아요. 음. 양말 같은 거나 뭐 핸드폰 케이스 정말 많이 팔고 판매자도 많고 저 수요자도 많은데 이런 레드오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돌파구나 방법 뭐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레드오션에서 똑같이 그들과 싸우는 거는 초보 셀러들한테는 출혈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후기를 쌓고 뭐 좋은 평가를 받아도 그들이 더 좋은 평가와 그들이 더 많은 판매량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출혈을 하면서 싸우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초반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라이브 커머스도 조금 가격을 좀 낮춰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셀러보다 만약 동일한 상품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셀러라고 한다면 잘 팔고 있는 상품을 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캠핑 의자가 뭐 네. 제가 하고 싶은데 캠핑 의자에 지금 1등하는, 2등하는, 3등하는 셀러들이 있어요. 네. 막 엄청 막 리뷰도 좋아요. 근데 모든 상품은 단점이 존재해요. 그렇죠. 네. 단점이 없다라고 한 거는 이것보다 더 좋은 장점의 상품이 안 나왔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전 이쪽에 들어가고 싶으면요. 네. 이 상품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거보다 디자인이 좋거나 아니면 가격이 조금 싸거나 아니면 기능이 조금 더 좋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같이 싸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똑같은 걸 네, 판매해 똑같은 판매는 어렵다고 봐요. 가격. 네, 가격일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면은 키워드가 다른 데서 싸운다고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수요가 많은 데서 싸우고 싶지 수요가 적은 데서 싸우고 싶겠어요? 많은 걸 버리는 네.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저 같으면은 SNS 계정으로 한번 해볼 것 같아요. SNS 뭐 네. 예를 들어서 페북이나 인스타. 네, 이게요 진짜 재밌는 방법인데요. 인스타그램은 조금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절대로 돈 주고 광고하면요 절대 매출로 연결이 안 돼요. 진짜 쉽지 않아요. 정말 내가 막 구독자도 많고 이런 인친도 많고 그러지 않은 이상은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인데요. 일단은 내가 내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내 상품과 연관된 해시태그를 쭉 뽑아요. 쭉 뽑아서 그거를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인스타 이제 그램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일반인들. 아, 일반인들,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예, 일반인들. 네. 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다 이제 매일매일 정말 찐친을 만들어요. 내가 포스팅 올리면 그 사람들 댓글 써주고 하트를 눌러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먼저 노력을 해요. 아, 노가다네요. 아, 근데 솔직히 쉬운 길은 없잖아요. 아, 그쵸. 네. 그렇게 해서 5명 정도 찐친을 만들면요. 네. 또 5명은 쉬워요. 그렇게 해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또 30명에서 또 30명 또 넣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공동구매를 하는 겁니다. 아, 올려놓고. 다른 시장이죠. 예. 왜냐? 진짜 찐친들이잖아요. 그 노력은 필요해요. 근데 그 초반에 그 상품 하나만 하잖아요. 그 비슷한 류의 상품들은 또 계속 팔릴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됐을 때 공동구매를 저는 100명 정도. 100명 정도 예, 해서? 100명 정도 찐친. 내가 진짜 포스팅 하나 올렸는데 100명이 진짜 댓글 달아주고 좋아요를 눌러줘야 돼. 아, 그 정도로 그 정도. 찐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는 한번 해볼만 해요. 그 노력이 어렵죠. 근데 뭐든 안 어렵겠어. 레드오션, 우리 지금 말한 거 뭐 블루오션 아니고 레드오션이잖아. 레드오션에서 돈 버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쉬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돈 되는 건 다 아는데 저는 이거 방법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별로 안 친하시는 분들도 네.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건 제 간접 경험이에요. 직접 경험은 아니고. 남자들은 오히려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진짜 놀랐는데 저희 그 유튜브에 출연하신 분 중에 산타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세요. 네. 그분 중에 남성분들도 꽤 브랜드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육을 해서 가르쳤는데 그 교육생 중에 한 분이 착즙 주스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네. 1000개 완판 3달 만에 인스타그램 만든 지. 그래요. 네. 이 시장이 우리가 몰랐던 시장일 수도 있고 진입을 한번 해보면 괜찮은 시장일 수도 있어요. 해볼 만한 시장이긴 예, 처음에 나쁘지 시작하는 않아요. 예, 그래서 때는. 그런 것도 알려드리시고, 자, 그러면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공동 구매를 못 할까요?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일본 구매 대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일본에는 굉장히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요. 일본 상품에 뭐 예를 들면은 피규어라든가 아니면 타카라토미 장난감이라든가 13세 이상 되는 거 그리고 또 일본의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일본에 우리 관광 갈 때마다 사오는 뭐 먹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인스타그램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팔로워가 늘어나면은 뭐 제가 뭐 언니들 뭐 제가 좀 싸게 뭐 갖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아 봤어요.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거 봤어요. 네. 아, 네.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일상도 조금 녹이면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스토리를 담는 거죠. 요즘 일본 많이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쵸. 제일 가까운 나라면서도 먼 나라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가고 싶은 사람 진짜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본의 소도시들을 이미지를 갖고 와서 그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아기자기한 여행 관련된 그런 상품을 올려놓고 공동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안 살까요? 해시태그 중심으로 사람을 모은 건데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문을 받은 다음에 대량으로 구매한 다음에 개인 통관부 받은 다음에 쫙 뿌리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예, 이거 뭐 어차피 결이 다르니까 비즈니스가 이걸 알려드렸을 때 구독자분들이 아시면은 한번 해보는 방법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이 필요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구독자분들이 쉽게 이렇게 시작 네, 어렵죠. 할까? 예. 그런 생각이 들긴 그치만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셀러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불매운동 이후로 해요. 훅 떨어졌다가 그렇죠. 다시 트래픽은 올라왔는데 셀러가 아직 많이 안 찼어요. 일본에 대한 상품 니즈가 그래도 아직은 그럼요. 네. 대박이죠. 매니아층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매니아층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대체 불가제 상품이 생각보다 많아요. 음, 예, 일본에서 사야지만 하는 상품들이 은근히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좀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지금 그리고 도매 사이트도 운영하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도매 사이트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상호명이? 너무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는 게 왜요? 아직은 이렇게 막 활성화되지 않아서 상품이 많이 없어요. 좀 많이 찾으면 그때 오픈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또 찾아보세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지금 뭐 그러면은 회사 운영도 하셔야 되고 강의에 컨설팅에 뭐 유튜브 뭐 책도 지금 내시잖아요. 냈습니다.
그거죠. 네, 돈 되는 1인. 돈 되는 1인 온라인 1인 창업. 네. 요거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아 주신 거예요? 이 책에는요, 네. 사실 제가 책을 한번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그 시중에 어떤 책이 나와 있나 한번 봤는데, 대부분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날 기술이 되고 써먹지 못하는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도 내가 처음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위탁이다. 그럼 위탁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 다음 테크트리 타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한 우물만 하게 네, 되고. 단점을 확실히 깨달아야지 이제 다음 테크트리를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에 테크트리를 좀 담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미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자가 막 몰리니까 그 다음에 일본을 시작하게 됐어요. 유럽. 그 다음에 일본. 그러다가 블랙시트가 한번 터집니다. 그래갖고 환율이 엄청 올라가갖고 수입하는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불리한 거예요. 야, 내 사업에 대체자를 마련해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수출이었어요. 네. 국내 상품을 뭐 라자다, 큐텐, 뭐 아마존 FBA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상품이 아니라 다른 상품을 수출을 하니까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마진이 많이 없네. 자, 그럼 내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국내에서 만들기보단 좀 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입을 해보자.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네. 중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브랜딩을 붙여보자. 그러면 상표권을 내게 되면 최소한 가격 비교는 안 넣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까지 온 거예요. 저는 목표 없이 여기까지 불편한 점을 해소하면서 왔는데 처음부터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온라인에는 이런 비즈니스가 다 있고 이렇게 테크트리를 탈 수 있다. 그럼 내 그림은 목표는 최종 여기까지 라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의사결정 내리는 것 자체가 그 목표를 감안해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더 최적화된 선택,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목표도 더 재설정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적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어떤 뭐 두매댕이 방법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스킬을 담는 네. 것보다는 네. 원초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테크트리 해야 되는. 네, 조금 저변이 넓게끔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품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다뤘고요. 상품 소싱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상품 네. 소싱. 상품 소싱에 대해서 아주 많이 할애를 해서 구매 대행 따로, 병행 수입 따로 해갖고 집중적으로 달았어요. 병행 수입. 그러니까 사입, 네. 중국 사입, 네. 재고를 가져간. 요즘 죄송해요. 저도 이제 사입이라고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책도 내시고 정말 바쁘실 텐데 대표님의 하루 일과도 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회사에서 실무를 거의 안 해요 이제. 그게 맞아요. 그렇게 네. 돼 가야 돼요. 네. 그래야지 다른 사람 오셨을 때도 네. 편하게 응대해드리고. 실무를 하는 게 거의 없고 해외 송금 정도만 그러면 제가 해요. 곧 송금만. 제일 중요한. 예, 회사에서 제일 돈 중요한. 관련된 것만 제가 하고 채용도 제가 안 해요. 채용 그러면 어떻게? 채용은 저희 담당 팀장들이 필요한 인원들을 직접 뽑아요. 채용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서 컨펌 받고. 그럼 면접도 직접 해당 부서에서. 예, 네. 그렇게 하고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 회사에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유튜브 댓글을 봅니다. 예, 오늘 구독자 얼마나 늘었나 보고 네.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저는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책을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럼 한 달에 독서량은 일주일에 한 2권 정도? 많이 보시네요. 뭐 옛날엔 더 많이 봤는데 요즘엔 조금 옛날에 더 한가했을 때 유튜브 안 했을 때 네. 이럴 때는 더 많이 봤는데 요즘에 많이 책 진짜 많이 좋아해요.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책 많이 읽는 사람 궁금한 게 있어요. 한 한 권 독서하는데 평균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300페이지 기준으로 빨리 읽히는 거는 한 3-4시간 정도 걸리고 예, 무섭다. 좀 어려운 내용이고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것들은 네. 하루에 다 못 읽어요. 하루에 다 그래요? 읽을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지만 나눠서 좀 읽고 그러면 일반 뭐 판타지 소설이나 이런 거 읽을 때는 굉장히 빠르죠. 예. 이렇게 자기계발서라던가 이런 부분들 읽으실 때는 좀 생각도 하시면서 해야 되니까 하루에는 안 되지만 자기계발서 오히려 더 빠르고 오히려 그래요?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는 게 조금 저는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 심리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제가 좋은 책 하나 추천드릴게요.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진짜 좋아요. 돈에
예, 김승호 회장님이 쓴 건데 진짜 좋아요. 이거 읽어보면은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지침이 될 만한 글인 것 같아요. 지금. 추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 기획이 예, 콜라보 기획이라 두 개를 촬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유튜브 촬영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네, 저희 구독자님께 네. 구매 대행이나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있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온라인 비즈니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요가 많은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쉽게 접근하기 쉬운 것들. 예, 근데 쉽게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는 사실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장벽이 낮으니까 네.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진입장벽이 있는 비즈니스를 시작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구매 대행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위탁인데 사실 공장을 뚫고 이런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남들과 조금 차별화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 구매 대행이 장벽이 좀 높은 편인 건가요? 중국은 높지 않은데 일본은 좀 높아요. 일본. 예, 많이 높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과 이제 똑같이 시작하는 건 좋지만 거기서 여러분만의 그 뭔가 노하우나 그런 좀 뭔가 특이점이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만의 무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저는 돈을 벌더라고요. 남들과 똑같이 하면은 대부분 남들과 평범한 실적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좀 공부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실행력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쵸. 10분 중에 한 분만 사업자가 있을 거야. 맞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사업자부터 내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채널에 오셔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너무 귀한 시간을 제가 뺏은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하는 일이 별로 저도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제가 하시는 일 들었기만 했을 때도 엄청 대단하시고 그리고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많거든요. 제가 43이에요. 올해 예. 근데 좀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셨고 그리고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살짝 들었는데 돈도 엄청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게 찐입니다. 다 제 돈은 아니죠. 예, 찐이에요 그게. 네. 하여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한 거의 2시간 정도 촬영 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